네, 23년 첫 주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집값 2.5%에서 4% 더 빠진다. 하락 뒤엔 완만한 L자 곡선 그릴 것. 미국 기준금리 최대 변수지만 하반기께 하락세 둔화 가능성. 24년 전후 저점 찍을 수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거래 절벽.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완화로 다주택자 건매 물량은 줄듯. 이달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상반기 청약 급매물 매입할 만. 올해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98년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금리와 규제 완화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금리 상승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집값 곡선은 하락 후 완만한 L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 권정현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에서 4%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2024년 전후로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거래 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은영, 미국 기준금리 상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높게 오른 금리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는 상반기에 청약과 매매 등을 통한 내집 마련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가격 규제를 받은 데다 기존 아파트는 급급매 등으로 시고가보다 가격이 낮아졌다. 다음 두 번째,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년 만에 80% 선 무너져 지난달 7.21%포인트 떨어져 76.5%.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겹쳐 서울 39주 만에 낙폭 둔화, 규제 완화 반영, 매물 거둬들여.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76.5%까지 떨어졌다. 낙찰가율 80% 선이 무너진 것은 9년 만이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책 덕분에 서울 아파트값 낙폭은 39주 만에 둔화됐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40.8% 대비 무려 15.8%포인트 떨어져 25%를 보였다. 낙찰가율은 73.7%로 전월 78.9%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폭은 39주 만에 축소됐다. 3. 중도금 대출. 강동은 중도금 대출, 노동항은 양도세 감면. 강남은 실거주 의무 폐지 환호. 분양가 12억 넘은 둔촌주공 중도금 대출 가능해져 희색. 갭 투자 많은 노원 도봉구 다주택자 세금 폭탄 해소. 강남 재개발 재건축 문의 급증. 마용성 세부담 완화 기대감. 역대급 규제 패키지 완화, 지역별 수혜 차별화 주목. 부동산 규제를 대고픈 1.3 대책 발표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래 활성화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끊겼던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는 2021년엔 서울 지역 상승률 1위 9.83%를 기록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값이 저렴한 노도강에 지난 2-3년간 갭 투자 수요가 몰린 여파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지난해엔 하락률이 마이너스 12.2%로 25개 구 중 가장 많이 떨어지며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 대출을 많이 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금리에 대해서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갚아낼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매물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보따리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 중 한 곳으로 서울 강동구를 꼽고 있다. 신축 아파트에 걸려있던 여러 족쇄가 풀리면서 지난 3일 계약을 시작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둔촌 주공은 잠실 바로 옆에 있지만 강남 상구에서 벗어나 있어 이번에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평형은 분양가가 12억 3,600에서 13억 2천만 원으로 12억 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대출 제한이 사라지면서 숨통이 트였다. 마용성 중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성동구에도 세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에 양도세 부담이 두려워 매도를 포기했던 집주인들이 공망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세 증가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세제 대출 규제의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서울과 함께 규제 지역에서 풀린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은영 연구위원은 규제보다 금리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 상황이라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호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른 연쇄적인 거래 회복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비슷한 내용인데 지방 로드강 집값 더 떨어질 것 1.3 대책으로 하락 막기 역부족 40% 하락 하반기까지 하락장 지속 31%는 올해 10% 이상 떨어질 것 집값 변수는 금리 인상 실물 경제 세종지방광역시 하락폭 클 것 전셋값 5% 이상 하락 가능성 대출 규제 등 추가 완화 필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수개월 새 거래가가 30% 이상 급락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영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일산 부동산 대책 등 전방위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동항에선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패닉셀 현상이 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전세값은 작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것이라 내다본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55.8%, 고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심화, 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요즘 만약에 빌라를 매입하려면은 아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매입가랑 전세가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전세를 못 받게 되면은 일단은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건조당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내가 들어가야 한 그 물건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건조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가 건조당이 만약에 선순위가 되면은 임차권이 후순위가 되거든요. 순위상.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임대인이 국세나 이런 기반 국세, 지방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실제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그게 4순위예요. 경매 집행비용이 0순위이고 그게 4순위여가지고 오히려 그 전세금이 그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나중에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온전히 그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규제 풀자. 이건 추가적인 내용인데 규제 풀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8개월 만에 반등.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소폭 올라. 거래량 회복 이어질지는 미지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이렇게 반등 심리가 반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반등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서울 재건축 재개발 유망 투자 적기는 하반기 이후. 입주 5년 이내 새 아파트 주목. 오피스텔 상가 선호도는 낮아져.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기 예금만 하더라도 뭐 신한은행 뭐 쏠 예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 상가 뭐 해봐야 뭐 머리 아프게 괜히 4% 5% 받느니 편안하게 예금 금리가 4, 5% 되니까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거죠.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100명 중 45명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부동산을 유망 투자 상품으로 골랐다. 입주 5년 이내에 새 아파트라는 응답도 30%로 많았다. 그린벨트 인접 토지 9%, 중소형 빌딩이 뒤를 이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저점을 잡고 생각을 해서 투자 지역으로는 서울 강동구나 아니면 잠실 아니면은 용산구 아니면 영등포의 세 개 중에서 캡 투자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어떤 게 있을까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등 채권 개미 전진은 계속된다. 우량채 매수해라. 채권시장 투자 전략은 작년 개인 20조 순매수. 2007년 대비 3배 뛰어 높은 신용등급 매력, 공사채, 은행채 주목, 신흥국, 채권 매수는 신중.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채권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린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도 채권 매수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채권 전문가들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채 위주 매수 전략을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순매수액을 기록한 2007년 6조 5,144억 원을 3배 이상 뛰어넘었다. 지난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초 2% 초반에서 한때 연 4.548%까지 치솟았다. 3년물 AA-급 회사채 금리도 연 5.736%로 올랐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린 투자자들이 채권 매수에 적극 뛰어들 배경이다. 저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기채 TLT 10년에서 20년 그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공사채, 은행채 매수 추천. 가자. 다음 증식 큰손 국민연금의 선택은 리오프닝주. 중국 방역 완화의 실적 개선 기대. 호텔신라, 하나투어 등 비중 늘려. 호텔신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작년 주도주 태양광 조선은 줄여. OCI, 현대미포조선 지분율 낮아져. 효성화학 등 소재주도 일부 처분. 국내 증시 큰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리오프닝 업종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으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중국 내 방역 기준이 완화되고 국내 리오프닝 관련 업종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반면 조선 태양광 관련주 일부와 반도체 소재주는 지분율을 줄였다. 연금은 지난달 호텔신라 주식 121만 3,654주를 사들였다. 보유 지분율은 7.58%에서 10.67%로 3.09%포인트 증가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호텔이 서울이랑 제주도에만 있고요. 매출의 90%는 거의 면세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은 항공주와 여행주도 대거 사들였다. 하나투어 지네요. 화장품 소재주에서는 아모레지당, 아모레퍼스피. 삼양식품 GS 리테일. GS 리테일보다는 BGF 리테일이 더 온전히 편의점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 국가 간 이동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가능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분기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도주로 떠올랐던 태양광 조선주 일부의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 4차례에 걸쳐 효성화학 주식을 13만 주 처분했고 지분율은 4% 감소했다. 화학 소재주인 롯데정밀화학도 마이너스 1%, 코스모 신소재도 마이너스 1% 줄였다. 증권업종에서는 키움증권도 1% 줄였다. 이거 조금 많이 줄이네.
다음 추가적으로 증권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올해의 유망주 국내 삼성전자가 국내 10대 증권사에서 꼽은 23년 유망주로 선정됐다. 뭐 다 삼성전자래다. 10대 증권사 설문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1위 7만 전자 회복 전망. 종목과 증권사가 뽑은 23년 유망 종목과 그 다음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그 다음에 뭐 추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추천을 했고 8개가 저기 증권사에서 그 다음에 추천 이유는 원가 경쟁력, 그 다음에 하반기 업황 개선, 미중 기술 분쟁 수혜, 다음에 SDI는 4개 증권사,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개 증권사, 증설계획 구체화 방어주 역할 기대, LG화학은 3개 증권사, 첨단 소재 부문 호실적,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도 유명해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3개 증권사, 태양광 10년 호황 사이클 진입, 미국 IRA 수혜, 셀트리온 3개 증권사, 북미 시장 매출 증가율 확대, FNF 3개 증권사, 중국 내 견조한 MLB 브랜드 인기. FNF는 작년에 보니까 VIP 자산운용 최준출 대표 춘추를 해가지고 보니까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16타 후보 중소형주를 말씀해드리자면 올해 증권사들은 올해 10배고 10배 오를 주식, 잠재력이 있는 유망 소형주로는 오스텐 임플란트, 성광밴드, TSI를 꼽았다. 일단은 오스텐 임플란트는 성장 초기인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을 추천받았다. 증권에서 중국 내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다른 종목도 유망 종목으로 꼽혔다. 하나증권은 치과 장비업체인 레이를, 신한자증권은 더 레이처 홀딩스를 추천했다. 레이는 중국 매출 비중이 35% 정도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올해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패션 브랜드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작년 11월 중국에 진출했다. 유럽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 LNG, 태양광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체도 유망주로 꼽혔다. 금속관 이음새 전문기업인 성광밴드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다변화 정책으로 LNG 터미널 발주가 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증권은 성광밴드 주가는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차전지 장비 업체인 TSI와 SFA,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첨보, 가루죠 가루, 전국 공정업체인 CIS 등도 추천 목록에 올랐다. 리오프닝 주인 카지노 업체인 GKL, 저는 강원랜드 가지고 있고, 엔터주 양대 산맥인 SSM과 JYP 엔터테인먼트도 추천을 받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JYP. 다음 종합면 40년 고성장 중국 3%도 아슬아슬 미국 GDP 추월 물 건너갔다. 중국도 이제 뭐 GDP 30%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축, 고강도 규제 개발 업체들 잇단 부도, 중국 올해 중 인도의 인구 1위 뺏길 듯, 생산 가능 인구 줄어, 경제 활력 약화, 빈부격차 심화, 비관주의 확산 우려. 중국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1978년 이후 약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를 주도했다. 2010년에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서도 일본을 넘어섰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부동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인구 감소, 빈부격차 확대 등이 구조적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 주간지에서는 피크 차이나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으로 추산된다. 수출 20%보다 높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개발업체가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는 것이 시발점이다. 지방정부 재정의 40% 이상이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다. 고도 성장기 시절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의 핵심 평가 지표는 지역경제 성장이었다. 각 지방은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지방정부는 산하
산하국유은행을 동원해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을 지원했다. 부동산 산업이 커질수록 부채가 커지는 구조가 됐다. 중국의 2022년 9월 말 기준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61.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DP가 비슷한 멕시코 23.8%, 브라질 53.8%에 비해 기업 부채 부담이 유독 높은 이유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빚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고, 그다음 미국은 국가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기업 부채 비율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에 도입했다. 규제를 부동산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시중 자금을 첨단 기술 부분으로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중국 인구 증가율이 2018년 0.6%에서 2021년 0.1%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인구 감소로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유엔은 올해 중국 인구가 14억 2,600만 명, 인구가 14억 2,800만 명이 되면서 인도가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고착화하는 전국 젊은이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탕핑 들어놓고 최근에는 바이럴, 흐트러트림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강한 미국 공호용. 페드 연내 금리 인하 없다. 피벗 전망한 시장 기대에 찬물, 단 한 명 더 금리 인하 예상하네. 물가 상승률 2% 도달할 때까지 높은 금리 유지, 더 올릴 수도.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1.7기에 달해 임금 인상 땐 인플레 불씨 우려.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1,0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칠 전에 ADP가 거기서 발표하기를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매수다스닥이 그때도 또 폭락을 했어요. 12월 FOMC 회의록에서도 페드의 긴축 의지는 재확인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19일 FOMC 위원 가운데 2023년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